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여러 가지 전에는 우리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활동도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닷새째 지금 300명대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현미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패널분들도 자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33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전국 대유행의 중대 기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계를 그러면 2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난 주말에 200명대였고요. 네. 오늘이 330명인데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거의 절반, 그러니까 평일에 23,000, 이번이 12,000 정도니까 절반 정도인데 어제에 비해서 한 50명 정도 감소를 한 거죠. 네. 이거를 따지면 일주일 만에 거의 1.5가 넘는 1.8배,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늘었죠. 재감염 지수가 1.5 정도기 때문에 일주 후는 400, 2주 후는 600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훨씬 높은 거죠. 네. 우리가 재감염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감염 지수가 1 이하일 때만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1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지침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방역 지침을 어떻게 할 건지의 지표가 되는 게 재감염 지수입니다. 그러면 1.5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역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 단계 1.5단계는 사실은 우리가 운영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젊은 층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위험 시설이라고 알려진 것을 조금 제한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역 단계를 올려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방역, 경제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들 중에는 다음 달쯤면 600명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천 교수님도 어떻게 같은 견해로 보고 계세요? 지금 감염 지수면 600이 넘죠. 네. 예, 1.5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빨리 방역을 올려서 확산세를 잡고 그다음에 다시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때는 특정 종교, 2차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3차 유행의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네. 일상적인 소규모 집단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에 생겼던 이런 그런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죠. 감염자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다가 1단계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학교도 대면 수업을 못했고 늘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생활 그리고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친지 모임, 가족 모임,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많이 퍼졌던 거죠. 네. 젊은 층은 특히나 무증상 감염이 많으니까 본인은 증상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전파가 된 게 지금 나타나는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리가 분명히 앞으로 얼마 지나면 취약계층인 요양은 요양병원을 통해서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보건당국에서 감염의 70%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의 가장 큰 요인이 전 무증상 감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염을 시킬 때 보면 40% 이상이 무증상일 때 감염을 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현 후는 1, 2일 정도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긴 후에 가장 감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지수가 낮은데 코로나19는 감염 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증상 감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코로나 사태 이게 장기화되면서요. 다들 이제 지쳤고 더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뛰쳐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걸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도 참 해외에서 반대하고 또 못 참는 그런 경향에 비추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그 참을성과 인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좀 절절히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모두 다
길거리에도 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각오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대응하는 어떤 방역에 대한 국민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잘 돼 있는데 네. 워낙 이 겨울에 이제 이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라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이지 정말 우리 이제 K 방역의 어떤 그 저희들이 국민들이 믿고 있는 탄탄함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더 신뢰를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재원 전 의원님, 지금 정부 대책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항상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계속 그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외출을 자제해라. 네. 꼭 필요한 모임에는 모임도 하지 마라. 가급적 만나지 말고 거리두기를 해라고 하면서 이번 11월 달에는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4만 원짜리 쿠폰을 전 국민에게 발행해가지고 지금 놀러 가라고 아주 많이 권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4만 원짜리 쿠폰을 썼어요. 가보니까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네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쿠폰을 나눠주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여름 휴가 가라고 쿠폰 나눠줬다가 막 감염자가 많아지니까 또 그걸 뭐 걷어들이고 하다가 이번에도 바로 11월 달 그 숙박대전 이 이후로 지금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정책의 엇박자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 교수님, 이 관심은 지금 외신을 보면요, 다음 달 중순에 이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이제 공식 발표는 내년 가을에 독감 백신과 같이 네.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마 그 mRNA 백신으로 알려진 모더나 파이자는 이제 승인이 될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조만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는 우선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의료진, 고령자를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 의료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라면 빨리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봄이라도 우리가 맞을 수 있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백신의 안정성은 임상 3상이 끝나면 부분적으로는 검증이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소한 수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을 할 거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 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거의 검증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백신은 아니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네. 개발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연내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희망적인 게 셀트리온 같은 회사에서 지금 네. 항체 치료제 개발이 아마 이번 달에 임상이 이상이 끝나면 네. 연말에 긴급 승인을 받아서 투여가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한 것은 그 항체 치료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경증에서 중증, 중등도 정도의 코로나 환자들, 입원한 환자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하게 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대표님, 사실 이 네. K방역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운영도 그렇고 뭐 여러 선거 국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위기 극복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정치권이나 여야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네. 이제 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심리적인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감염,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심리적으로 워낙 많은 또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또 체감적으로 무증상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접종이 되든 또는 이 치료제가 개발돼서 또 이것이 또 적용이 되든 간에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지켜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체적 건강, 네. 감염 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우울증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